자, 그럼 들어가 보자. 자, 잘 얘기하셨다시피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은 평면 좌표예요. 쌤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천천히 한번 나가볼 테니까.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평면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 당연히 들어본 적 있죠. 평면은 몇 차원이지? 2차원이지, 그치? 그리고 우리가 좌표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 네, 좌표라는 거 뭐 예를 들면 1,3 이런 걸 우리가 좌표라고 하잖아. 그럼 혹시 그 좌표들이 표현되고 있는 우리가 x축, y축 이런 평면을 무슨 평면이라고 하지? 네, 좌표 평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평면에 내가 이런 식으로 지금 좌표를 설정하겠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여러 내용들을 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숙지할 내용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거 혹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적 있을까? 두 점 사이의 거리? 맞아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좀 배우거든? 내 얘기 한번 들어봐 봐. 자, 이렇게 x축, y축이 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한 요쯤 어딘가를 쌤이 1,1이라고 하지 뭐. 자, 요쯤 어딘가에 점을 쌤이 딱 하나 잡았는데 요 자식을 쌤이 대충 한 5,4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오셨을 때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두 개의 점을 연결한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가 지금 현재 1목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하지? 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요 점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이런 선을 쌤이 하나 그래. 요 점을 지나면서 y축과 평행한 선을 하나 딱 그래. 그럼 혹시 얘네가 이루는 각도 몇 도일까 얘들아? 나이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 미세가 봤을 때 자, 우리 신우가 봤을 때 요 거리 얼마 같아? 우리가 그 숫자가 잘 안 보여. 아, 5,4, 1,1. 아, 천천히. 3이요. 4 아니야? 4겠죠. 아, 일단 틀려도 돼. 4겠죠. 왜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니까 요 거리는 4 정도가 되겠지? 자, 그럼 요 거리 얼마겠어요? 여기가 이제 3. 그죠? 거기가 이제 3. 잘하네. 요 거리 얼마겠어요? 5요. 그치? 피타고라스 쓰면. 자, 요 과정을 살짝 일반화 시켜봅시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x축이 좀 있고요. 요렇게 y축이 좀 있어. 자, 그랬을 때 쌤이 이쪽 어딘가 점 하나 찍고요. 요 녀석을 쌤이 자, 우리가 일반화 시킬 거라서 약간 문자로 x1, y1이라고 제가 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쪽 어딘가 쌤이 점 잡고 b라고 좀 하고 눈이 좀 안 좋은가? 보이세요, 우리 신우? 네. 괜찮아? x1, y1 이렇게 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x2, y2 이렇게 좀 썼어. 자, 그랬을 때 나는 요 두 개의 점 A랑 B를 연결한 요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다. 인 거죠. 천천히 가볼게요. 방금 전에 했던 그대로 요 A라고 하는 점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녀석 찍, B라고 하는 녀석 지나면서 Y축과 평행한 녀석 찍, 여기 이루는 각도 수직. 천천히. 자, 요 거리. 이번엔 건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y 제곱 빼기 1. 아, y2 빼기 1. 그렇지. 요거 이제 쌤이 그냥 구분하려고 번호를 1, 2로 매긴 거예요. 알겠지? 나이스. 너무 잘하는데? y2 빼기 y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요 자식은 우리 신우 아마 느껴지시겠다만 x2에서 x1 빼면 되는 신우야? 자, 그럼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a, b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굿. 지금 요 정도 느낌이야.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선분 AB 길이는 일단 피타고라스 쓸 거니까 어차피 결국 AB 길이 구하려면 막판에 루트 쳐야 되겠네? 그럼 루트 해주시고 자, x2에서 x1 뺀 거에 신우야 뭐 해야 돼? 이 뺀 거를 해야겠네. 그럼 내 얘기 들어줘. 자, x2에서 x1 빼서 제곱할 건데 어차피 제곱할 거라면 5에서 1을 빼면 4 제곱하면 16 1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4 제곱하면 어차피 16 뭐에서 뭐를 빼는지는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겠네. 어차피 제곱할 거거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그 두 개 더한 거에
루트를 취한 게 선분 AB 길이가 되겠어요 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수업 시간에 쌤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렇게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다. 이 빨간색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괜찮으실까요? 오케이. 친구 이름이 서연이? 네. 서연이는 공수투 해본 적 있나? 아우 좋아요. 오늘 첫 시간이에요. 자 금요일마다는 쌤이랑 공수투를 하는 거고 요 교재 2권 다 들고 다니시면 돼요. 네. 내가 지금 서연아 내용 하나 배웠는데 이건 연희중 때 몇 점 맞았어 우리? 서연이? 뭐? 연희중이죠. 아 서현주 몇 점이에요? 문제 좀 쉬었어. 100이야? 너무 잘하네. 자 그럼 가보자. 공수 원은 해본 적 있어요? 아 다 처음? 오케이. 우리가 지금 내용 하나 배웠는데 뭐 했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자 요렇게 x축 y축이 좀 있어요. 요 점을 셈이 1,1이라고 좀 하고 요 점을 셈이 5,4라고 좀 했어. 그랬을 때 요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다가 지금 우리가 배운 첫 번째 내용인데 자 우리 서연이가 봤을 때 혹시 이 길이 얼마 같아요? 예를 들어 여기가 1,1이고 여기가 5,4면 자 요 점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하게 셈이 잡았고 요 점을 지나면서 y축과 평행하게 잡았어. 그럼 여기 수직이겠지? 그랬을 때 여기 나이스! 요 길이 옳지! 요 길이 얼마겠어? 우리 지금 그 내용 했어요. 그 내용 하나 있어. 그래서 저기 있던 걸 쌤이 좀 일반화시키면 여기 있는 점을 x1, y1 여기 있는 점을 x2, y2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 거리는 y2에서 y1 뺀 거겠어. 그리고 요 거리는 x2에서 x1 뺀 거겠어. 그것들을 제곱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루트를 취하면 그게 선분 AB 길이가 되겠어. 따라오실까요 혹시? 괜찮아요? 자 그럼 얘들아 결국 정리하면 어떤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x 좌표를 뺀 걸 뭐하고 제곱하고 y 좌표 뺀 걸 뭐하고 제곱하고 더한 다음에 루트를 취해주면 그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 그런데 방금 전에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자 결국 4의 제곱 3의 제곱해서 이 거리는 5인데요 5에서 1을 빼서 제곱을 하든 1에서 5를 빼서 제곱을 하든 어차피 상관없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럼 쌤이랑 교재 천천히 나갈 거예요. 자 5쪽을 한번 볼까요? 교재 5쪽 기본 문제 1번 공통수학 2 보면 돼 서연아. 자 쌤이랑 기본 문제는 같이 좀 할 건데 쌤이랑 같이 자 기본 문제 1번을 좀 봅시다. 자 기본 문제 1번을 보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래. 1번부터 자 0,0이고 6,-8이야. 그러면 나한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선분 5a 길이를 좀 구하면 자 루트에 6에서 0 빼면 6 제곱하면 36 정도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아무거나 해서 아무거나 빼도 상관없다 했죠. 그럼 8의 제곱이니까 64. 따라서 선분 길이 어떻게 돼요? 10 요렇게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잡아주시면 된다. 잘들 하는데? 자 그 다음 2번 봅시다. 2번 보면 문제에서 BC 길이 구하래요. 자 마찬가지로 루트를 좀 취해주시고 루트 취해주시고 자 x의 좌표부터 뺍시다.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4네요. 제곱하면 16. 자 그 다음에 3에서 6 빼든 6에서 3 빼든 제곱하면 얼마야? 9. 그래서 루트 25니까 답은 5.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지. 어렵지 않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렇게 위쪽에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는 해설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빈 부분에 해설 같은 거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그 기본 문제에 해당되는 비슷한 결의 조금씩 숫자 변형도 있고 조금씩 난이도가 높은 발전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곧 숙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쌤이랑 하나만 더 해볼 건데 보자. 자 예를 들어 쌤이랑 자 발전 문제 3번을 좀 볼까요? 자 발전 문제 3번을 좀 보시면 3번 1번입니다. 자 거기 x축 위의 점 P 밑줄. 자 그럼 약간 요런 소리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자 지금 문제를 보면 3,-2라고 하는 지점에 a가 있네. 그럼 a가 뭐 대충 요런 데 있겠어. a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3,-2 여기 x축이면
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녀석은 6,5니까 좀 이렇게 위에 있을 것 같네요. B가 6,5.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X축 위에 점 P. 그럼 요런 데 있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러면 이때 점 P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를 우리는 어떻게 둘래요? X의 좌표 알아 몰라? 몰라. 그럼 A, Y 좌표 알아 몰라? Y 좌표 알아 몰라? 아, 얼마야? 0. 그렇지. A, 0이라 두면 되겠지.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두 점 A랑 B랑 같은 거리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네들의 지금 거리가 같다라고 하는 요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두 점 사이 거리에 해당되는 공식을 쓴 다음 그들이 똑같다 가시면 되겠네. 천천히. 자, 둘 사이 거리 갈 거예요. A에서 3 뺀 거에 뭐 하면 되거나 제곱. 자, 얘에서 얘 뺀 다음에 어차피 제곱하시면 더하기 4. 원래는 그거의 루트를 취해야 거리인 거 신호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찬가지 요 사이 거리도 구할 건데 아무거나 해서 못 빼도 상관없으니까 A-6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더하기 25가 되겠어. 야, 루트를 취한 것끼리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 하는 건 그냥 안에 있는 것들끼리 똑같으면 되는 거잖아. 요렇게 가시면 되고 A제곱 사라지겠고요. 마이너스 6A 한번 쓸까? 마이너스 6A 그 다음 더하기 13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12A 그 다음에 더하기 36에다 25 더하면 얼마지? 너네 계산도 빠르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리로 넘겨주면 6A 6A는 얼마예요? 48인가요? 따라서 A는 8 나오네. 따라서 우리는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 답은 몇 콤마요? 8,0 이렇게 풀어준다는 거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라는 내용 하나만으로도 문제가 이런 식으로 확장될 수 있나 봐. 민수된다. 우리 미세 이해돼? 네? 어? 아, 예. 싫어. 건 이해되고. 네. 그렇지. 서현이는 이번에 우리 학원 온 거고. 어떻게 알고 왔어요? 친구가 같이 다녔잖아요. 친구 누구지? 소리랑 솔.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번에 새로운 친구. 오. 오케이. 학교는 어디 쓰게 고등학교? 일지망. 가재열 중학생 같은데. 가지올 중앙. 아, 서울. 너도 왜 일지망이 가지올이야? 아, 저 가재열이 집이랑 진짜 가까워가지고. 좋다. 그 다음에 찾아봤는데 가재열은 약간 예체능 쪽에 약간 좀 동아리 활동도 좀 많고 그랬죠. 좀 패션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넌 예체능 쪽으로 갈 거야? 네, 좀 그쪽으로 좀 가려고 가재열. 쌤이 잘 몰라서. 그럼 예체능 쪽으로 가는데도 수학이 필요해요? 일단 또 생활하면서 응. 또 뭘 좋아하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네. 우리 서현이는 명지 명지랑 명지고 두 개 쓰잖아. 명지랑 명지랑 대구 이대부 좀 타이트한 데로 가네. 주변에 가지오는 싫어요? 학교 가면 이렇게 막 이렇게 평이 좋지 않아서. 그것도 있긴 한데 음. 좀 멀 것 같아서 가장 집에서 좀 멀어요? 명지가 더 안 멀고? 명지에 그리고 방문 쪽이 많아가지고 이 얘기를 한번 해줘야겠네. 보통 남학생들은 쌤이 이제 주로 고등부를 좀 했다 보니까 보통 이제 남학생들은 주로 충암을 많이 가죠. 보통 남학생들은. 이번 너네는 5등급제잖아. 그 정도 알고 있죠? 그렇지. 5등급제에서 1등급은 상위 몇 %야? 너네가 이제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중학교랑 다르게 상대 평가로 바뀌잖아. 상위 20%. 오, 20분 10%야? 상위 10%만 1이라는 등급을 받아요. 근데 너네 2년 선배들까지는 9등급제였잖아. 그래서 너네 2년 선배들까지는 상위 4%만 1등급을 받았어. 대충 뭔 말하는지 이해했죠? 네. 근데 이제 너네 1년 선배서부터는 이제 바뀌면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상위 10%까지 1등급이 돼요. 그러면 질문. 수학의 1등급 컷은 이전보다 높아졌을까? 그럼 이전보다 좀 내려갔을까? 내려가. 당연히 내려가겠지. 왜냐면 더 많은 애들이 들어오니까. 그럼 점수가 조금씩 더 이렇게 안전하게 더 내려갈 거 아니야? 그치? 이번에 충암고 1등급 컷이 얼마게? 53점. 어떻게 알았어? 얘기해 주셨어? 53점이에요. 53점. 그 말은 전교생이 충암이 320명이 있거든요. 즉 30명만이 50점을 넘었어요. 네? 320명 중에 30명만이 50점을 넘었어. 전교 1등 수학 점수가 72점. 82점 우리 반이야.
명지는 1컷이 73점. 근데 충암이 진짜 많이 어려웠어. 충암이 올해 좀 미친 것 같아. 진짜 너무 어렵게 돼. 너무 어렵게 돼가지고 올해는 충암이 다 좀 빡셌어요. 1학기 때는 60점이었어. 더 어렵게 내가지고 53점인데 근데 그래서 그 보통 우리가 가는 게 충암, 명지, 가지올, 이대보고인데 이 네 학교 중에 지금 시험이 제일 어려운 건 충암 올해 기준으로, 그 다음에 명지, 그 다음에 이대보고, 그 다음에 가지올이야. 그냥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충암 1컷이 제일 낮고 명지가 73. 명지는 그래도 곧잘하는 친구들 좀 가서 그런 것 같아. 이대보고, 그러니까 선생님 세 번째로 풀만하다 했잖아. 이대보고는 좀 이제 자사고가 아니게 되면서 좀 문제가 좀 쉬워졌어요. 근데 1컷이 90. 그러니까 좀 타이트하죠. 나름. 그렇게 시험이 어렵지 않다 보니까 문항수가 굉장히 많아. 한 24문제 돼요. 그럼 너는 뭐 중학교에 비해서 뭐 비슷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어려우니까 24문제면 좀 타이트한 편이에요. 우라라 풀어야 돼. 그런 식으로 좀 변별을 하는 것 같고 가지올이 제일 쉬워. 문제가. 가지올이 제일 쉬워. 가지올 1컷 64. 시험이 할 만한데 그래서 여유가 한 4개 문제 버려도 1등. 가재울은 지금 내가 우리 요 홍은동 이 대치코미대 수업한 지 쌤이 한 7년 됐거든. 쌤 좀 오래된 편이에요. 그때부터 가재울은 지금까지 변한 게 없네. 그러니까 좀 할만한데 문제가. 근데 여유가 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3, 4개 수학이 안에서 한 3, 4개 틀려도 안정적으로 1등급을 좀 받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재울 쓴다고 하길래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공통수학 원투를 처음 하잖아요. 그러면 냉정하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야 왜 이렇게 느려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지금 여러분들 주변 돌아보면 고등학교 공부를 한 번 이렇게 좀 한 친구들이 좀 은근 있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빠른 편은 아닌데 그런데 가지오러 간다? 1등급 노려볼만 하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명지 이대보고 공부를 조금 많이 타이트하게 하셔야겠다. 뭐 하면 됩니다. 하면 돼. 자, 그래서 이 문제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가볼게요. 자, 발전 문제 3번에 2번 좀 체크할까요? 발전 문제 3번에 2번. 자, 그 다음에 발전 문제 1번. 그 다음에 발전 문제 4번에 2번.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교재의 이 구성을 모를까봐 이 교재의 맨 뒤에를 보면 답지가 있어요. 답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숙제하고 나시면 여기다 요거 보고 채점해 주시면 돼. 그렇죠. 자, 방금 체크한 문제들 한번 풀어봅시다.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우리가 개념을 하나씩 좀 배우면 중간중간 문제 풀어보는 시간이 살짝 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처음 배우는 내용이다 보니 쌤이 발전 문제에 해당되는 것들 얘들아 다 숙제로 내면 잘 안 풀릴 거예요. 그 중에 몇 개는 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을 통해 연습을 하고 나서 남은 것들을 숙제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거라. 자, 와 요걸 좀 해주세요. 안 되는 거 질문. 편하게 얘기해, 편하게. 4번에 2번. 4번에 2번 쌤이랑 같이 좀 할까? 네, 또. 나머지 괜찮고. 오케이. 자, 그럼 4번에 2번을 좀 봅시다. 그리고 쌤이 숙제를 내면 그 다음 시간에 질문 받을 거예요. 알겠죠? 아, 그리고 우리 서현이는 금요일에 요거 수업 끝나고 나면 그 뒤 일정이 어떻게 돼? 뭐 없어요? 집이 이 근처예요? 30분 정도 걸려요? 우리가 클리닉이라고 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좀 시험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숙제 안에서 수업 시간에 해결을 했지만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집에 가서 풀어볼 거 아니야? 근데 또 다시 풀어봤는데 안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이거 두 개 비슷해 보이는데 요거 하나만 질문해야지 하고 했고 나머지 것은 알아서 해결을 하는데 그게 또 잘 안 돼.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시간이에요. 쌤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급적 그냥 학원에 수업하러 나오는 날 금요일 저녁에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럼 3시 반부터 6시 반까지가 수업이잖아요. 그럼 한 3, 40분 밥 먹고 오고 그냥 근처에서 그냥 가볍게 그리고 나서 한 7시부터 10시까지 클리닉을 하는 거지. 다음 주부터.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반은 그걸로 잡을게요. 오케이. 자, 그럼 4번 들어갑니다. 직선 y는 2분의 1x-2 위에 있는 점 P 밑줄. 직선 y는 2분의 1x-2 위에 있는 점 P. 그럼 내 얘기 들어봐 얘들아. 우리가 3번의 2번 문제를 3번의 1번 문제를 풀 때 x축 위에 있는 점 P라고 얘기를 했을 때 a, 0이라고 나왔죠. 그지? a, b 뭐 이런 식으로 안 났잖아. 그러면 y는 2분의 1x 위에 있는 점 P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점 P라고 하는 녀석의 x좌표가 얼마인지 몰라서 a라고 두면 y좌표 몇이라 둘 수 있을까요? 물론 b라고 놔도 되지만 마이너스 혹시 2분의 1a-2 이렇게 놔도 될까요? 왜냐면 저 직선 위에 있으니까 x가 a라고 치면 y는 2분의 1a 빼기 2잖아? 여기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실까요? 다시 어떤 직선이 있대요. 요 직선이 예를 들어 y는 2분의 1x 빼기 2래요. 대충 우리가 요걸 기울기, 요걸 y절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쌤이 여기 있는 점, 자 여기에 x의 좌표가 6이라고 치면 y좌표 얼마예요? y 좌표가 1이요. 그치? 어떻게 구했지? 6을 여기다 넣었거든.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점 P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녀석의 x의 좌표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 y좌표를 쌤이 2분의 1 a-2라고 혹시 우리 시도야 놔도 될까요? 괜찮겠네. 요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두려고 하는 이유는 문자를 최대한 좀 줄이려고. 따라서 나는 점 P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를 a, 2분의 1a-2 요렇게 두겠다. 여기까지 서인 이해돼요? 네.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 과정은 우리가 위에 있는 문제를 풀었던 거랑 비슷해요. 1,1과 3,5까지의 거리가 같다며. 그럼 이 자식이랑 1,1까지의 거리랑 이 자식이랑 3,5까지 거리가 뭐 하면 돼요? 같으면 된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거리식 세우면 되는 거지. 쌤 그 정도씩만 한번 마지막으로 세워볼게요. 그럼 둘 사이 거리식 세우면 a-1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a-3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자, 그 녀석은 같아요. a-3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a-7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시도 이해됐을까? 오케이. 건 이해했고. 네. 그래서 이제 요거 풀면 a 값 나오겠지. 그럼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는 y는 2분의 1x 위의 점 p 저 녀석을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했던 거겠죠. 그럼 다음번에 비슷한 결의 문제가 나온다면 지금 둔 것처럼 이런 식으로 x의 좌표 미지수 놓고 y 좌표를 개로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자, 필요한 내용 있으면 정리하시고 정리되신 분들은 이제 9 쪽으로 그 다음 내용 하나만 더 배우고 싶게 얘들아. 여기 가자. 자, 그 다음 9 쪽으로 넘어가서 조금만 더 배우고 얘들아. 쉽게 조금만 더 봐봐. 천천히 좀 보면 쌤이 일단 예시 하나만 좀 먼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자, 이렇게 x축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x축만 있는 걸 보통 수직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쌤이 요 점을요 a라고 좀 할게. 요 점을 b라고 좀 할게요. 자, 요 자식이 예를 들어 3이라고 치고 여기가 23 정도라고 좀 치자.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때 둘 사이 거리는 서해는 얼마? 정도가 되겠지? 근데 쌤이 잘 들어봐.
요쯤 어딘가에 점피를 띵 하고 잡았어. 근데 이때 요 점피라고 하는 녀석이 뭐 대충 한 15 정도라고 쳐보자. 제 맘이에요. 자, 그러면 요 거리 신호의 얼마? 12. 요 거리 얼마? 8. 그럼 12, 8, 12 대 8. 몇 대 몇? 3대 2죠. 즉 내가 A랑 B 사이에 어떤 점을 하나 잡았고 그걸로 인해서 A랑 B는 3대 2라고 구분이 돼요. 이해돼? 우린 이렇게 A랑 B 사이에 어떤 점을 찍음으로써 A부터 P까지 B부터 P까지를 이렇게 구분 짓는 요 점, 우린 이걸 내분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에다 찍히는 걸. 그럼 원래는 바깥에 찍는 건 외분점이라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 그건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너네들은 안 배워. 그래서 우리가 내분점만 배울 건데 그럼 여기서 내 얘기 잘 들어. 나는 이때 선분 A, B를 3대 2로 내분한다. 내분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선분 A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 즉 내분점은 거나 순서가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선분 AB를 이라고 얘기를 하면 A랑 연결된 게 3이어야 돼요. B랑 연결된 게 2여야 돼요. 이거 약속이에요. 그게 룰이야 그냥. 왜요? 하면 안 되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 내가 선분 BA를 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 그때는 우리 신우야 몇 대 몇이라고 이야기했어야 돼? 네, 그때는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피예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일단 이게 약속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내 얘기 들어봐. 자, 내가 이번에는 거꾸로 가보자. 내가 서연이한테 야 서연아 A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가 3이고 B가 23이야. 근데 A랑 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피를 구해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 자, 그러면 우리는 쌤 A, B 길이를 먼저 좀 재볼게요. 재보니까 20이야. 3대 2라고 얘기를 했다면 5등분을 한 거야. 그럼 20을 5등분 하면 되겠지? 한 등분이 얼마지? 4. 4를 몇 번 가면 돼? 3번. 그래서 얼마예요? 15구나. 12가 쓰니까.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문자도 끼고 막 숫자가 자연수가 아니고 분수고 이러면 계산하는데 번거로움이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 역시 공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내분점 공식을 좀 하나 암기할 건데요. 봐봐요. 자, 여기 X축이 있고요. 요쯤 어딘가 A가 있고 요쯤 어딘가 B가 있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합시다. 자, 그럼 선생님이 요쯤 어딘가 점피를 잡았어. 그 녀석의 좌표를 X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요 거리 재고요. 요 거리도 쟀어요. 그랬더니 그 비율이 M 대 N이었다라고 한번 쳐보자. 그럼 진짜 실제 레알 거리가 M과 N인 건 아닌 거잖아. 비율이 M 대 N인 거지. 그럼 쌤 이렇게 가볼게요. 배운 대로 X라고 하는 요 녀석의 값어치는요. X는요. A에서 더해야겠는데 3에서 더해야겠는데 요 정도 느낌? 자, 요만큼 길이 얼마죠? 아니죠. 그러면 3 더하기 23이라 얘기했어야지. 나이스. B-A지. 그러면 이때 얘네 둘 사이의 거리는 B-A야. 천천히. 자, 3대 2라고 얘기했을 때 5등분 했잖아. 그러면 M 대 N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전체 길이를 몇으로 나눌 거야? 나이스. M 플러스 N으로 나눌 거야. 그 중에 누구만큼만 갖고 올 거야? 나이스. M만큼만 갖고 오겠지. 그걸 A에서 더해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요? 자, 천천히. 그러면 얘는 M 더하기 N분의 선생님 통분 좀 할게요. 얘는 A라고 하는 녀석에 M 더하기 N이 올라가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자, B-A라고 하는 녀석에 M이라고 하는 녀석이 곱해지면 되네요. 문자라서 헷갈려 보이는 것뿐.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정리할게요. 요거 외워주시면 됩니다. M 더하기 N분의 잘 봐.
마이너스 MA 플러스 MA는 사라지는 거 혹시 보이세요? 마이너스 MA 플러스 MA는 사라져. 이건 사라져요. 자, 그럼 여기 있던 M이 누구랑 만나? B. 그래서 MB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 있던 N이 누구랑 만나? A. 그래서 플러스 NA. 요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공식으로 암기해 놓을 거예요. 어차피 외워야 돼. 그럼 천천히 내 얘기 잘 들어봐.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 구해봤거나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결론 M과 N을 뭐 했어요? 더했어요. 그 다음 내 얘기 잘 들어줘.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들아 이거 M 더하기 N을 하든 N 더하기 M을 하든 솔직히 상관없잖아. 그래서 더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M을 먼저 썼으면 위에도 M을 먼저 쓰는 습관을 가져주세요. 그러면 봐. M과 N을 더한 게 분모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분자는 M이 누구랑 만나? B. N이 누구랑 만나? A.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더해지나 봐. 그럼 봐봐. 몇 대 몇이지? 그러면 분모 몇 분의? 5분의. 그리고 3과 누가 만나야 돼? B. 크로스로 3과 B. B의 X좌표 누구야? 우리 지금 그 X좌표끼리 곱한 거예요. 그럼 3과 24 만나면 얼마야? 69. 천천히 2랑 3이랑 만나면 6 더하면 75죠. 5로 나누니까 얼마 나와? 15. 이렇게 우리가 찾겠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아니 휴건 이게 더 복잡해 보이는데? 방금 맨 처음에 네가 알려준 게 더 표현해 보이는데 이럴 수 있는데 선생님 숫자가 이쁘게 나서 그래. 이게 뭐 이렇게 내용이 좀 복잡하고 숫자가 지저분하면 결국 공식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해요. 그럼 문자 끼면 또 그래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서 이런 결과 공식이 나오는데 납득을 했으면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그냥 적용이에요. 여러분들 중딩 때 근해 공식 배우죠? 유도할 줄 알아요? 할 줄 알면 좋고요. 근데 유도하는 거 얘들아 뭐 중요해요? 2차 방정식 푸는데? 안 중요하죠? 2차 방정식 뭐 푸는데 유도를 못 하더라도 그냥 근해 공식에 잘 넣으면 장땡 아니야. 이해돼? 물론 쌤이 그렇다고 너네들한테 공식만 알려주진 절대 않을 거야. 내가 공식만 알려주는 건 딱 이번 회차 때 한두 개일 거예요. 야 그냥 받아들여. 이거는 공식 지금 증명 안 해줄 거야. 그런 걸 제외하고 쌤이 다 요 정도는 해줄 거예요. 그러면 납득이 좀 신어야 됐죠? 그러면 적용하고 쓰시면 돼요 이제. 이해됐죠? 그럼 쌤이랑 딱 한 문제, 기본 문제만 적용을 좀 쉬었다 하지 뭐. 힘들어 보이네. 좀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합시다. 괜찮으세요? 네, 여기까지 좀만 쉬자. 쌤은 여자친구가 쌤보다 6살 연하. 너네 때로 계산하면 안 되지. 그치? 어른이 돼서 만난 거니까 상관없지. 그치? 지금 시는 속으로 잠깐만. 내가 17이니까 11살?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지? 자 보자. 우리가 지금 현재 내분점 배웠고, 자 A의 x의 좌표가 A, B의 x의 좌표가 B 였을 때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에 해당되는 녀석의 좌표. 쌤이 지금 칠판으로 좀 지웠는데, 자 서연아 어떻게 된다 했지 공식? M 플러스 N 분의 그렇지 MB 플러스 NA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면 쌤 좀 봐봐 얘들아. 예를 들어 요렇게 X축이 있고 천천히 봐봐. 요렇게 Y축이 있었다라고 쌤이 한번 쳐볼게요. 자 그랬을 때 요쯤 어딘가 A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가 있는데 얘가 X1, Y1 다음 이쯤 어딘가 B가 있는데 자 요 자식이 X2, Y2 였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랬을 때 선분 AB가 이렇게 있어. 방금 전에 한 대로 자 요쯤 어딘가에 어떤 점 P를 좀 잡았는데 그때 요렇게 거리 재고요. 요렇게 거리 쟀더니 이들의 비율이 M 대 N이었다라고 한번 쳐보자. 방금 전과 약간의 다른 상황은 얘는 X축만 있죠? 근데 얘는 X축, Y축이 좀 이제 혼합되어 있지. 그래도 결론은 똑같다야. 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잘 봐봐봐.
자, 요점의 좌표 그대로 내려. 그럼 여기 좌표 x1인 거 따라오시죠. 그 다음 여기 좌표 그대로 내려. 쌤이 구분하려고 그냥 번호를 매긴 거야. 그럼 여기는 x2가 되겠죠. 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x축과 평행하게 선 그대로 긋고요. 그 다음 여기서 그대로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면, 자, 우리는 중딩 때 닮음을 배웠기 때문에 요렇게가 m 대 n이면 여기도 그대로 몇 대 몇이에요? m 대 n이지. 그러면 x좌표는 x좌표끼리 그대로 내분점 공식을 써주시면 돼요. 즉 x좌표는 x좌표끼리 그대로 m 더하기 n이라고 하는 녀석분의 mx2 더하기 nx1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야. 자, 이해될까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 y좌표도 쌤이 좀 보면 요점의 y좌표가 y1이었을 거고, 신우야 요점의 y좌표가 그대로 y2였을 거예요. 자, 이쁘게 웃어. y2였을 거야. 자, 그러면 마찬가지 그대로 여러분들이 요렇게 내리고 여기서 요렇게 수선의 발 탁 내려주면 어차피 m 대 n이니까 그대로 m 대 n이 될 거야.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y좌표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m 더하기 n 그대로 있고요. 자, 크로스로 mb였기 때문에 my2 더하기 ny1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계산해 주시면 된다가 결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쌤이랑 기본 문제 2번에 1번을 좀 같이 볼게요. 기본 문제 2번에 1번. 자, 두 점 A랑 B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가 1, 마이너스 7이라고 나와 있고요. B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가 자, 6,8이라고 나와 있어. 쫄지 마시고. 그런데 자, 선분 AB를 3대 2로 내분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X의 좌표끼리 일단 둘 다음에 얘들 몇 분해? 5분의. 자, X의 좌표는 X좌표끼리 3은 누구랑 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3, 6, 18 이렇게. X좌표는 X좌표끼리 2는 누구랑 곱해주면 돼? 1과 곱해주면 되는 거지. X좌표는 X좌표끼리. 그래서 더하기 2 이렇게. 조금 간단히 하는 건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면 돼. 그 다음에 한 번 더 계산하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5분의. 이번에 3과 누구랑 곱해주면 돼? 8 그렇지. 3, 8에 24. 2랑 누가 곱해주면 돼? 마이너스 7 그래서 마이너스 14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의 좌표가 얼마야? 4,2가 되는구나.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는 거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선분 AB의 중점이래. 그럼 얘들 잘 들어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어. 중점이라고 하는 건 가운데 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럼 내 얘기 들어봐. 중점은 혹시 얘들아 몇 대면 내분점이겠어요? 1대1 나이스. 건이 뭐냐? 1대1 내분점이죠. 그러면 둘 더하면 2분의 크로스 곱하는데 어차피 1이랑 곱해지는 거니까 곱하나 마나잖아. 즉 모든 각 좌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몇 하면 돼? 2 하면 되는 거야. 이미 요거는 알고 있을 거라 제가 생각을 또 해요. 자, 그럼 2번의 답은 중점이니까 자, 둘 더하면 얼마? 7 나누기 2 하면 2분의 7. 자, 둘 더하면 얼마? 1. 자, 나누기 2 하면 2분의 1. 요게 2번의 정답. 요게 1번 정답. 이렇게 되는 거겠지. 막상 또 해보면 헷갈립니다. 괜찮아요? 시로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천천히 좀 보자. 자, 발전 문제 7번 하나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발전 문제 저 좀 어려워할 것 같은데. 발전 문제 9번 하나 해볼까요? 발전 문제 7번, 발전 문제 9번. 자, 이렇게 두 개 한번 해봅시다. 천천히 해봐, 얘들아. 천천히. 자, 시점을 해볼까요? 신우야,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해. 알겠죠? 우리가 어차피 이번 사이클에 한번 하죠. 겨울방학 때 한 번 더 합니다. 여름방학 때 한 번 더 해요. 내신 대비 때 한 번 더 해요. 지금부터 해도 최소 4번은 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처음 할 때부터 우리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면 제일 좋지만 쉽지 않은 건 쌤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애쓰시기만 해주시면 돼. 그럼 충분해. 자, 두 문제다. 그럼 신혜 쌤 한번 해볼까? 그게 낫겠어? 얘들아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질문들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7번서부터 좀 보자. 혹시 공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는 신호 납득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남은 거 훈련이에요, 훈련. 이 공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적용해보는 연습 정도 해보시면 되는데 7번부터 좀 보자. 천천히. 자 7번을 좀 보면 7번에 1번 A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가 1,-3. 자 B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가 4,3. 자 근데 문제에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피의 좌표.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피의 좌표. 자 그럼 천천히 2대1로 내분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신호가 한번 해보자. 자 몇 분의? 나이스 3분의. 천천히 암산 안 해도 돼. 2랑 누구랑 곱해지죠? 2랑 그렇지. x의 좌표 x의 좌표끼리 8. 그 다음 더하기 1과 누가 곱해지지? 1. 나이스 잘하네. 콤마 마찬가지로 3분의. 이번에는 2랑 누구랑 곱해지지? 그렇지. 지금 6. 1과 누구랑 곱해지지? 그럼 마이너스 3 이렇게. 자 그래서 좌표는 3,1이 되는구나. 요렇게 잡아주시면 된다. 괜찮으시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을 좀 보시면 두 점 AB를 연결한 직선 AB 위에 쫄지 마시고 점 Q가 있대요. 그렇구나. 근데 BQ의 중점이 누가 되래요? A가 되래요. 중점 어떻게 구하는 거였지 거나? 둘 더해서 나누기 2였지. 그러면 자 천천히 자 1, -3, 4,3은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위아래 둘 다. 자 그랬을 때 Q의 좌표가 얼마인지 몰라. 잠시만 A, B라고 하자. 쫄지 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BQ의 중점이 A가 돼야 돼. 그럼 BQ 가운데 A가 있는 거야. 그러면 둘 더한 거의 절반이 얼마면 돼? 1이면 되는 거지. A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X의 좌표부터 둘 더해 A 더하기 4. 얘를 2로 나눈 값이 얼마면 돼? 나이스. 그럼 2로 안 나누면 얼마면 돼? 2로 나눴을 때가 1이니까 2로 안 나누면 나이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신우야 B 빼 뭐야 얼마야? B 더하기 3은 얼마면 돼? 얘네들의 중점이 얘니까 둘 더한 거를 2로 나눈 값이 얘잖아. 그럼 2로 안 나눴으니까 둘 더한 게 얼마면 돼? 마이너스? 야헤이! 그렇지 할 수 있네. 이렇게 사인 이해돼요? 천천히 BQ의 중점이 A래요. 그러면 BQ의 중점이 A였다라는 건 둘 더한 걸 2로 나눈 게 1, 둘 더한 걸 2로 나눈 게 마이너스 3. 요렇게까지 괜찮아? 그럼 둘 더한 걸 2로 나눈 게 1이라면 둘 더한 건 2가 돼야지. 둘 더한 걸 2로 나눈 게 마이너스 3이면 둘 더한 건 마이너스 6이 돼야지. 요 정도. 나누기 하는 거 그냥 귀찮아서. 자 그러면 이때는 좌표가 마이너스 2, 얼마야? 마이너스 9인가요? 요렇게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주실 수 있다는 거지. 괜찮으세요? 건이 괜찮? 뭐 계산 잘못했나 보네 쌤이. 아니 너무 잘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됐다. 괜찮아요? 괜찮아. 자 얘들아 9번 보자. 9번. 천천히. 자 9번을 좀 보니까 A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 자 A가 마이너스 1,4래요. 괜찮아? 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요 자식이 2,A래요. 근데 A랑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세요? 2대1로 내분하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운 거 얘들아 지금 두 개야. 내분 좀 똑같이 가면 돼. 자 이번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둘 더하니까 3분의 x의 좌표는 x의 좌표끼리 4 빼기 1 3 따라오실까요? 자 그 다음 분의 3분의 2a 더하기 4 괜찮으실까요? 네 2a 더하기 4. 어휴 건이 수업 듣는 자세 좋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따라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요 내분점의 좌표가 1,
3분의 2a 더하기 4구나까지 안 거야. 이게 내가 구한 건데 이게 서연아 y는 x 더하기 2 위에 있어야 된대요. 이런 뭔가 발문 많이 본 것 같아. 얘가 여기 위에 있다. 중립 때도 좀 보지 않나? 그럼 대입하면 뭐 해야 돼? 성립해야 되는 거지. 즉 1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3. 그럼 이 값이 얼마였단 소리야? 3. 위에 게 얼마였단 소리야? 9. 그러면 2a가 얼마였단 소리야? 5. 그럼 a는 얼마였단 소리야? 2분의 5.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되겠다. 좀 빨랐다. 다시. 얘가 여기 위에 있다라고 하면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그래서 x의 자리에 1을 대입하고 y 자리에 3분의 2a 더하기 4를 대입했을 때 성립했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 3 곱하고 4 넘기고 2로 나누면 돼요. 자, 여기가 3이니까 3 곱하면 9, 4 넘기면 5, 2로 나누면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a의 좌표는 2분의 5가 된다. 이렇게까지. 괜찮으시죠? 자, 한 1분 줄게요.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면 정리하고 그 다음 내용 하나 또 배워봅시다. 시간 좀 빡센가? 조금 더 빠르게 나가줄까? 지금 반응 들어보면 연습을 좀 더 시켜야겠다. 쌤이 연습할 조금 쉬운 문제들 좀 준비해 줄게요. 여기다 좀 연습을 좀 시켜야겠네. 오케이, 자 봅시다. 건이는 어때? 괜찮아? 어이 좋다 좋다 하나. 건이도 그 명지 그 친구들이랑 친한 거고. 규민이어야 돼. 자, 그다음 우리가 지금 일단 오늘 내용 몇 개 배웠어 지금? 2개 배웠어. 하나가 2점 사이 거리, 두 번째가 내분점. 자, 그리고 세 번째 요 한 바닥에다 정리가 되려나 좀 모르겠는데. 이쪽은 조금만 지우자. 자, 쌤이 아마 이쪽 바닥 내용 다 쓰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 쌤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하면 보통 한 바닥 내지 두 바닥 정도의 개념이 나갈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거 설명하는데 만약에 신우가 잘 따라온다. 그럼 쌤이 하나 더 설명할게. 칠판 지우고. 조금 힘들어한다. 그럼 연습 하나 더 하고.
알겠죠? 자, 가볼게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긴 해요. 우리가 중학교 때 2학년 때 무슨 심 이런 걸 좀 배웠지. 그 삼각형에서. 외심, 그리고 외심, 내심, 그리고 하나 더. 중심, 무슨 중심? 땡개 중심. 무땡 중심. 무게 중심.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총 3개를 좀 오늘 학습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외심, 내심, 무게 중심. 이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좀 수학을 이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 정도까지는 줄루트 2개 정도를 좀 구매해 놓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앞으로 너네가 내년 2월이 될 때까지 그 노트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공수 1에 대한 모든 개념을 싹 정리하는 거야. 배울 때마다. 또 하나는 공수 2에 대한 내용을 싹 정리하는 거야. 근데 너네가 지금 우리가 이게 1회독제잖아요. 1회독 때 배우는 내용이랑 2회독 때 배우는 내용이랑 3회독 때 배우는 내용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나를 더 추가시킨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다양한 스킬들을 2회독 때는 또 배우고 더 스킬들을 3회독 때 배우고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본적인 내용 정리하고 거기에 덧붙이는 거지 계속. 그런 식으로 정리할 노트가 하나씩 좀 있으면 어떨까 싶기는 해요. 알겠죠? 자,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외심. 건아, 혹시 외심이 뭐지? 원 응. 안에 밖에 어. 삼각형. 네, 원 안에 삼각형, 원 밖에 삼각형. 원 안에. 그치, 원 안에 삼각형이 있는 걸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원래는 삼각형을 먼저 그려야 되는데 선생님 이렇게 원을 좀 먼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원이 좀 있고 이 안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그런 원의 중심. 자, 이걸 우리가 외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라고 해요. 괜찮으실까요? 따라서 외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외접원의 중심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된다. 약간 괜찮을까요? 내 얘기 잘 들어봐.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삼각형이 주어질 거예요. 세 점의 좌표가 오픈된. 예를 들어 몇 콤마 몇, 몇 콤마 몇, 몇 콤마 몇 이렇게. 그런데 그 삼각형의 외심의 좌표를 찾아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거야. 다시 삼각형의 세 좌표가 주어지는 거야. 뭐 가령 예를 들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뭐 예를 들어 11번 볼까 얘들아? 11쪽에 11번 풀진 않을 거예요 지금. 11쪽에 11번 보면 거기 좌표 3개 다 나와 있네요. A의 좌표가 몇 콤마 몇, B의 좌표가 몇 콤마 몇, C의 좌표가 몇 콤마 몇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그랬을 때 그 삼각형의 외심의 좌표를 구해봐. 이런 식으로 아마 출제가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잘 들어.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다 보니 그 중심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예를 들어 뒀을 때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신호야 뭐여야 될까요? 다 같으면 돼요. 그 식을 세우면 돼요.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서로 다 같다를 여러분들이 식 세우시면 돼요. 그럼 우리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알고 있으니까 그 공식 쓰시면 된다는 거지. 약간의 계산이 들어가겠다만 여기까지 괜찮아요? 두 번째 그래서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내심은 뭐겠어요? 내접원의 중심이겠지 뭐. 그죠? 내심은 삼각형에 내접하고 있는 원의 중심일 텐데 마찬가지로 쌤이 이렇게 원을 좀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좀 있었다 치자. 지금 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요렇게 삼각형의 세 변과 원이 만나고 있는 요런 걸 우리가 보통 접점이라고 하잖아. 자, 아마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서도 이번에 학습을 하셨을 텐데 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안에서 접하는 걸 우리는 내접원이라고 하고 그 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하는데
이 접점과 중심을 연결했을 때 여기 이루는 각도 몇 도지? 나이스. 여기 90도예요. 요렇게 연결해도 90도야. 여기까지 제가 하는 말 이해되죠? 자, 그러면 내 얘기 잘 들어. 여러분들이 얘랑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 각이 몇 등분 되죠? 2등분 되는 거 혹시 괜찮을까요? 그치, 왜냐면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니까. 괜찮죠? 따라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심은 꼭지점에서 중심으로 연결했을 때 각이 몇 등분 돼요? 2등분 된다라는 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여기서 내용 하나만 더 배웁시다. 요건 학교 시험에 출제가 될 내용인데 봐봐요. 자, 이렇게 A라고 하는 녀석, B라고 하는 녀석, C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 이 내용 역시 우리가 중딩 때 배운 거긴 해요. 여기 있는 각 A를 2등분하는 녀석을 내가 이렇게 찍어요. 두 개의 각이 2등분 된 거야. 괜찮을까요? 그랬을 때 찍히는 요점을 쌤이 잠시만 P라고 하지. 그랬을 때 우리는 중딩 때 이거에 관련된 어떤 비례식이 있거든요. 뭐 대 뭐는 뭐 대 뭐. 기억하고 있나요? 뭐예요? 그 어! A, B 대 어! B, P는 A, B 대 B, P는 A, C 대 C. 훌륭합니다. 뭐 그런 성질이 좀 있는데 조금 쌤이 다듬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뭐 알고 있네. 봐봐. 쌤이 일단 결론부터 좀 오픈을 하면 이 녀석 대 이 녀석은 이 녀석 대 이 녀석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예를 들어 2대 3이면 2대 3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쌤이 왜 그런지 한 번만 납득을 좀 시켜볼 건데 봐봐요. 요렇게 쌤 연장을 좀 시킬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잘 봐서 해나 요 AP랑 평행한 요 보조선을 쌤이 요렇게 하나만 좀 그어볼게. 괜찮을까? 자, 그럼 내 얘기 들어봐. 건아, 여기가 X면 혹시 여기도 X인가? 네, 왜냐면 쌤이 이게 지금 평행이라고 가정했어요. 그럼 요게 우리가 혹시 무슨 각이라고 그러지? 이 두 각의 관계를? 네, 억각으로서 똑같아요. 따라오시죠? 그 다음 여기가 X면 여기도 뭐예요? X지. 이건 우리가 동위각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요 삼각형이 2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길이가 서로 뭐해? 같아요. 그럼 내 얘기 잘 들어와. 우리는 요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서로 무슨 의미야? 닮음이야. 그럼 우리는 중딩 때 야,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야. 이런 성질이 있어 없어? 있죠. 근데 두 변의 길이가 뭐하니까? 같으니까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건데 이걸 이쪽으로 틀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잘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 제 이름 뭐냐? 우리 미세가 얘기한 기억이 안 나. 자, 시도가 얘기한 고성질이 좀 있는데, 자, A, B 대 AC라고 하는 녀석은 BP 대 CP 요런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할 시간 줄 건데 쌤이랑 나랑 같이 볼 거예요. 13번 봐봐. 13번 문제 읽어보셨어요? 자, 13번 딱 보면 방금 배운 요 내용 쓰이는 거 느껴져? 거기 지금 보시면 잘 들어. 각 A의 몇 등분선이 2등분선이 BC랑 만나는 점을 누구라고 하지? D라고 하지. 그러자마자 우리 머릿속으로 어떤 게 핑 하고 가야 되냐면 AB 대 AC는 BD 대 CD인데 이 관계가 잡혀야 된다고요. 서현이 내 말 이해했어? 그럼 서현아, AB 길이 얼마냐? AB 길이 다른 식으로 구해보시고 우리 서현이 AB 길이 구하면 얼마나?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써야겠지 서현아? 응. AB 길이 AB 길이 천천히
신호 얼마나? 지금 시간이 없어. 오케이. 상부트론 걸리네. 서연아, 우리 두 점 사이거리 요공식 쓰는 거였지? 나봐봐, 서연아. 요거 쓰는 거였지? 기억나? 자, 그럼 얘들아, 내가 너네들한테 지금 A, B 길이 구하라고 했잖아. 루트 루트 5? 네. 아니지. x의 좌표 차이가 얼마야? 아, 건이 얼마 나왔어? 이미 가면 적고 있어. 아, 오케이. 얘들아, 내가 할게. 내가 봐봐. 지금 괜찮아. 건아 봐봐. 지금 쌤이 거기 그림이랑 최대한 좀 비슷하게 그리면 여기 B가 있죠? 그다음 여기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가 있어. 괜찮아, 얘들아. 우리 오늘 처음 배우는 거야. 막 기본 불편해질 필요 없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럴 필요 없어. 알겠죠? 편하면 안 되는 게 더 당연한 거야. 지금 거기 A 좌표 몇 콤마 몇이나 나와 있냐, 얘들아? 마이너스 1,5. B의 좌표 몇 콤마 몇이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래. 그런데 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얘들아, 요 길이 한번 구해봐. 지금 요 얘기를 한 거야. x의 좌표의 차의 제곱, y 좌표의 차의 제곱의 덧셈인 건 우리 이해하고 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천천히 x의 좌표의 차이 얼마예요? 아무거나에서 아무거나 빼. 1 제곱하면 1. 괜찮죠? y 좌표의 차 얼마야? 8 아니면 마이너스 8 상관없어. 제곱하면 얼마야? 64.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에게 쌤 루트 65요 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은 거지. 따라오실까요? 서연, AC 길이 어떻게 돼? 다른 식으로 구해봐야지. AC 길이 같이 해봐야지. 오케이, 쌤이랑 천천히 같이 해보자. 자, 급한 거 없어요. 급한 거 없어. 천천히. 자, 2개 빼 7이죠? 제곱하면 얼마야? 49. 2개 빼 4. 제곱하면 얼마야? 16. 둘 더하면 65네요. 따라서 요 거리도 얼마가 나와? 루트 65. 그러면 우리는 내 얘기 잘 들어 얘들아? 앞으로 그래갖고 저는 이거 지금 서윤이가 몰라서 못 구했다 생각하지 않아. 그냥 계산하다 빵 나왔겠지 서윤아. 그러면 봐봐. 너네가 앞으로 숙제를 해. 문제가 답이 안 나올 때도 있겠지. 근데 그건 방금 서윤이가 한 행동처럼 그냥 계산 빵 난 걸 수도 있잖아. 나도 엄청나요 계산 빵. 그러니까 틀렸다고 무조건 못 푸는 거네. 아유 질문해야지 이러면 안 돼. 니네가 계산 빵이 난 걸 수도 있잖아. 실제로 우리 내분점 오늘 배운 거 헷갈려 안 헷갈려? 졸라 헷갈리죠? 그러면 여러분들 풀다 보면은 그냥 곱하기 잘못하면 틀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혹시 계산 실수했나? 다시 한번 좀 해보고 몇 번 다시 한번 해보고. 근데 도저히 모르겠어. 그런 것들은 얘들아 눈치 보지 말고 싹 다 질문해요. 그러려고 학원 다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보자. 거리가 똑같네. 근데 집중. 내가 왜 거리를 구했는지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왜 거리를 구했는지. 나는 각을 이등분하면 AB 대 AC는 BP 대 CP의 비율과 같다라는 걸 학습했거든요.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 각 A를 2등분하는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이 꿍 해서 BC에 찍힌 녀석을 D라고 하자. 이 녀석의 좌표를 찾아봐가 문제거든. 그럼 내가 이거를 왜 구한 걸까? 두 녀석의 비율이 어떻게 돼? 1대 1이죠. 그러면 이것도 몇 대 몇이니까? 1대 1이니까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오늘 우리가 학습한 내분점 공식을 통해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이를 구한 거야. 설사 잠깐 이 길이가 달랐다 해. 근데 예를 들어 1대 3이었다 쳐. 야 그래도 1대 3이지. 그럼 너네는 내분점 써서 뒤에 잡고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하는 거야. 길이 구하는 건 틀릴 수 있어. 근데 왜 구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그 비율 관계를 통해서 이 녀석을 찾으려고. 이해됐어요? 근데 지금 중점이니까 솔직히 마무리가 좀 쉽네요. 자, 둘 다에서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둘 다 얼마?
2로 나누면 2. 둘 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2. 2로 나누면 마이너스. 따라서 뒤에 접힌 2,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시간 잠깐 줄게요. 한 1, 2분 필요한 거 여기까지 내용 정리 좀 합시다. 아직 무게중심 남았어요. 문제 풀고 갖고 와야겠다. 매주 좀 줘야겠다거나. 좀 가벼운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 좀 연습하라고 숙제로 그거까지. 다 정리되셨을까요? 오케이. 그럼 내용 하나만 좀 더 배울게요. 자, 우리가 지금 외심 배웠고 내심 배웠고 하나 남았다. 뭐 남았죠? 옳지. 세 번째. 무게중심이 있어요. 혹시 무게중심을 어떻게 구하는지 서연이 기억나? 무게중심? 무게중심 뭐였는지? B에서 AC를 AC로 수직 이동분선 늘었을 때 3분의 1 수직 이등 분선? 쟤 누구냐? 우리 미세는 그 저는 이렇게 내렸을 때 어떻게 내릴 때? 그 중심 있잖아요. 중심으로 내렸을 때. 그렇지. 수직이 아니어도 됩니다. 잘했어요. 자, 보시면 이거 조금 더 과장해서 그리자. 이렇게 하면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이죠. 자, 요 녀석을 셈이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하고요. 여기를 C라고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건 각 꼭지점에서 밑에 있는 변의 이등분. 우린 이걸 중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꼭지점에서 반대편에 마주보고 있는 변의 중점으로 이렇게 중선을 그어요. 그랬을 때 만나게 되는 요 교점을 보통 우리는 G라고 많이 쓰고요. 이 점을 우리가 무슨 심이라고 불러요? 무게중심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다 까먹어도 보통 요거 좀 기억하던데 이 몇 대 몇이죠? 요거 혹시 설명 혹시 필요할까요? 아니면 괜찮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보자. 일단 다시 무게중심은요, 우리가 꼭지점에서 반대편 변의 중점으로 연결하는 걸 중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요렇게 원래 세 중선으로 긋는 것도 교점 뭐 두 개만 거도 괜찮으니까 무게중심의 원래 올바른 정의는 세 중선의 교점이에요. 요게 원래 무게중심의 정의고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이 무게중심인데 제 얘기 편하게 들으세요. 요 두 녀석을 쌤이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1대2 1대2 여기는 공통각. 이어서 요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서로 무슨 인 거 혹시 보이세요? 우리가 닮음을 SAS 닮음이라고도 좀 볼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 자, 그럼 내 얘기 들어봐. 그렇다면 요 각과 요 각은 대응각으로서 같아요. 바꿔 얘기하면
얘네 둘은 평행이에요. 그 닮음의 비는 1대 2예요. 따라오시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도 서로 무슨 의미냐? 닮음이죠. 왜냐하면 억각 꼭지가 근데 그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 몇 대면? 1대 2. 그래서 2대 1 비율이 나와요. 그렇구나 하고 이해됐으면 됐어. 쓸 줄 알면 돼. 이해됐죠? 2대 1이구나가 지금 납득됐으면 됐어 이제. 그럼 이제 의구심 없잖아. 그럼 그냥 편하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요 자식의 비율이 2대 1이구나. 그러면 쌤 아니 왜 내분점을 하다가 서연아 갑자기 무게중심으로 내용이 넘어왔어요 라고 하면 흐름 연결시켜봐. 몇 대 몇이라고요? 2대 1. 그럼 여러분들은 A의 좌표와 요 점의 좌표를 알면 무게중심의 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2대 1 내분점 쓰면 되니까. 조금 더 확장시키자. A, B, C 삼각형의 세 좌표를 알아도 무게중심 구할 수 있나? 있겠지. 왜? BC의 무슨 점 구하면 돼? 옳지. 가보자. A의 좌표 x1, y1 B의 좌표 x2, y2 C의 좌표 x3, y3 라고 해봅시다. 어차피 쌤은 x좌표만 볼게요. 어차피 y좌표는 같은 맥락으로 흘러갈 거라 요 중점을 m이라고 하자. 그럼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저 m이라고 하는 녀석의 x좌표는 둘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누면 돼? 2. 나이스 거나. 그럼 x2 더하기 x3를 2로 나누면 돼요. 어차피 y좌표는 같은 맥락일 거 아니야. y2 더하기 y3를 2로 나눈 거니까 굳이 안 써볼게요. 자 거의 다 왔어. 나는 AM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하면 돼? 2대 1로 내분하면 돼. 집중. AM을 2대 1로 내분하면 돼. 자 그러면 무게중심 G는요. 자 분모 어떻게 되면 돼? 2랑 1 더하면 3분의 집중. 2랑 누가 곱해줘야 돼? M. 2랑 M의 X의 좌표 곱하면 2 약분되는 거 보여요? 그러면 X2 더하기 X3 나오는 거 돼요? 그 다음 1과 누가 만나야 돼? A. 그러면 여기 X1이죠. 곱하면 많아져. 그럼 뭐 남아?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남는 거 돼. 따라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결론이 암기하기 편해요. 모든 좌표 다 더해서 나누기면 3. 그게 그냥 무게중심이 돼버려요. 별로 신기하죠? 그죠? Y좌표도 어차피 같은 패턴일 거니까 내용은 생략. 모든 좌표 다 더해서 나누기 3. 물론 삼각형이 세 꼭지점일 때 우린 그걸 무게중심이라 합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좀 복귀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첫 번째 내용 두 점 사이 거리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선분의 내분점. 자 Y좌표는 똑같이 가면 된다. 그 다음에 배운 게 외심 내심 무게중심인데 그 중에서 자 외심이 나올 때는 중심부터 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 자 내심의 경우에는 각의 이등분성 정리 요거 기억 좀 해주자. 그래서 관련 문제 하나 풀어봤고 중요한 문제야.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식은 이와 같다. 괜찮아요? 여기까지가 평면 좌표에 대한 모든 내용이에요. 물론 완전 딥한 내용까지 짚었냐 그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이 이와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요 교재 앞에 있던 여기 중에 요 첫 번째가 오늘 끝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저랑 수업하는 속도는 요 정도 괜찮아요? 오케이. 조금 더 빠른 걸 원하면 쌤이 해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요 정도가 일단 적당한 것 같아요. 연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쌤이 좀 빨리 하든가. 선이 괜찮아? 네, 아직 안 끝났어요. 자, 필요한 내용 정리 좀 하시고요. 쌤이랑 좀 더 나가볼까? 좀 더 나가볼까? 아이씨 좀. 자, 우리 딱 5분 정도만 잠깐 쉴게요. 5분 정도만 쉬자. 자, 우리는 클리닉이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고요.
6시 반에 끝나면 근처에서 뭐 저녁을 친구들끼리 먹든 아니면 도시락 싸우시든 하고 그리고 나서 7시부터 또 클리닉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두 번째 파트로 넘어오니까 얘들 거기 뭐라 나와 있어요? 직선은 네,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네. 다행인 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중딩 때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우리는 y는 뭐 3x 더하기 4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으니까. 자, 따라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어렵게 모든 내용들이 새롭게 다가오지는 않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내용이 좀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저 맨 밑에 테마 3번 해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걸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우리는 그 위까지 배울 거예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 자, 숙제 먼저 공지하겠습니다. 숙제는요 18쪽까지 플러스 프린트 18쪽까지 플러스 프린트. 자, 그렇게 해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오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통수학 2가 저랑 금요일마다 만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해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기 들어봐 얘들아. 혹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방정식이 뭐야? 라는 걸 설명해 준다면 어떻게 설명해 줄래? 잠깐만. 잘생긴 쌤이 쳐다보셔가지고. 이따가 안 쓰게. 6시 반부터인데 안 써도 돼. 지금 요거는 디안이 쓰고 있어. 그걸 그리면 돼요. 자, 봐봐.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요 정도 느낌 정도만 잡아주시면 돼. 저 방정식에 대한 조금 더 정확한 정의는 공수 1에서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요 정도 느낌만. 방정식은 자, 요건 정의예요.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 요걸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동안 배운 방정식은 2차 방정식까지는 좀 배우지 않았나? 그럼 제 얘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x 빼기 1, x 빼기 2는 빵. 자, 우리는 이렇게 등호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불러요. 등호가 있는 식을. 혹시 여기다가 3 넣으면 성립해요? 안 한다, 그죠? 4 넣으면 성립해요? 아니, 근데 1과 2 같은 그 특정한 숫자에 대해서만 성립하죠. 그럼 이런 걸 우리는 무슨 식이라고 불러요?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제일 높은 차수가 몇 차예요? 2차. 그치? x제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몇 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내 얘기 잘 들어.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직선의 방정식이래.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내 얘기 편하게 들으세요. 자, 예를 들어 y는 x 더하기 2라고 합시다. x에다 1, y에다 1 넣으면 성립해요? 저거? x에다 1, y에다 1 넣으면 성립해요? 안 하죠. x에다 1, y에다가 3을 넣어야지만 성립하죠. 이와 같이 뭐를 넣든 성립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딱 세팅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호가 있는 식. 우린 그걸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혹시 괜찮아요? 근데 내 얘기 들어봐. x축이 있고요. 편하게 들어. y축이 있어. 얘들아, 혹시 x가 0이면 y 얼마예요? 2. 0 넣었을 때 2. 즉 이걸 만족하는 순서쌍을 좌표 평면에다가 찍으면 이렇게 딱 찍히는 거지. x가 마이너스 2면 y 얼마예요? 0. 그것도 딱 찍어. 우린 이렇게 특정한 값을 근 또는 해라고 불러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순서쌍들을 찍어보니까 지금 여기 찍히고 여기 찍혔어. x가 마이너스 1이면 y 얼마야? 1. 그럼 거기도 딱 하나 찍어주면 되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세 점만 돼? 아니면 솔직히 얘들아 개 많아? 개 많죠? 그럼 그런 점들이 모여서 뭐가 만들어지지? 선이 만들어져요.
그죠? 근데 이걸 만족하는 점들을 와다다다다다 좌표 평면상에 찍어보니까 걔네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도형의 모양이 뭐더라? 직선이더라. 따라서 방정식인데 직선을 표현하는 방정식이더라. 여기서 우린 이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저런 표현을 봤을 때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날리지 마시고 방정식인데 직선을 표현하는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한 번 더 상기시키자 이런 느낌.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 연결해보면 이와 같이 선이 만들어진다. 직선이 만들어진다. 이 정도 느낌. 그럼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중딩 때 배웠던 것처럼 y는 ax 더하기 b 꼴이 가장 무난하죠. 소위 우리가 1참수라고 부르는. 일단 괜찮아? 근데 얘들아,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할 줄 알지 않나? 뭐 이런 거? x는 2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치? 그럼 요것도 혹시 직선이에요? 당연하지, 직선이지. 그럼 이것도 방정식인가? 방정식이에요. x가 2여야만 2가 되는 거니까 3이면 안 되잖아요. 이해했죠? 즉 y에 뭐가 들어가든 x가 2기만 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이라서 x는 m 같은 것도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럼 이런 것도 있겠네. 이런 거. y는 1 같은 거. 그럼 이런 것도 직선이에요. 따라서 y는 n. 요런 형태들이 전부 다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기본 내용 살짝만 좀 정리합시다. 혹시 y는 1 같은 거 있죠? 이거 기울기가 얼마지? 기울기가 0. 나이스. 좋다. 자, 얘는 기울기가 0인 녀석이에요. 혹시 요렇게 우뚝 쓴 거 있죠? 얘는 혹시 기울기가 뭐일까요? 요렇게 우뚝 쓴 거. 얘는 쌤이 얘기할게. 얘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기울기 없어요. 이해됐죠? 그 다음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있는 건 기울기가 양수인 거 알아요? 요렇게 있는 건 기울기가 음수인 거 알아요? 네, 요 정도 혹시 괜찮으실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일반적인 형태, 좀 특수한 형태,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배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 자, 근데 어차피 얘랑 얘는요, 이게 다예요. 그럼 이제 좀 이런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다뤄봐야지.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내용 오늘 배운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표현법이에요. 쫄지 마시고 쌤이랑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선 직선의 방정식 1차함수를 구하기 위해선 우리는 두 개의 점만 알면 돼요. 다시 우리는 직선, 자, 요 한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은 개 많죠? 근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얘가 유일하지. 직선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선 점이 몇 개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해. 근데 우리는 두 점을 알면 혹시 뭘 구할 수 있죠? 기를 구할 수 있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야. 자, 직선을 구하기 위해선 뭐랑 뭘 알아야 되냐면 기울기와 한 점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중딩 때 한 건데 쫄지 마. 만약에 기울기가 3인데 2,5를 지나 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울기가 3이니까 y는 몇 x? 3x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나? 기울기가 3이면? 근데 2,5를 지나야 돼. 여기서 뒤쪽에 빼기 얼마를 쓰죠? 1을 쓰거든요. 요런 식으로 중딩 때 했었어. 혹시 이거 괜찮으실까요? 괜찮아? 혹시 괜찮아? 2 넣었을 때 5가 나와야 돼가지고. 근데 2를 대입하면 6이라서 빼기 1을 해주면서 5로 맞춰주는 거야. 그랬을 때 요 녀석을 혹시 우리가 기울기라 부르고 요 자식을 y절편이라고 부르는 거 정도 혹시 괜찮으실까요? 요건 혹시 패스해도 돼? 괜찮아? 오케이, 그럼 내 얘기 들어봐. 일반화시키자. 우리의 오늘 목적은 잘 봐. 기울기가 m이었다라고 치자. m. 자, 그 다음에 얘네가 지나는 한 점을요 a, b라고 합시다. 기울기가 3, 2,5인 것처럼 기울기가 m 한 점 a, b. 괜찮아요? 그러면 잘 들어.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울기가 m이면 y는 몇 x? mx. 집중. a를 대입했을 때 몇이 나와줘야 돼? b가 나와줘야 돼. 근데 봐봐.
A를 대입하면 MA 이렇게 생기죠. 나는 B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뒤쪽에 마이너스 MA를 해주고 더하기 B를 해줄 거야. 그래야 A를 대입했을 때 뿅뿅 사라지면서 B만 나와요. 마치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야 2를 대입했더니 6이잖아. 5가 나오려면 빼기 1을 해줘야겠지로 뒤로 맞춰준 것처럼 야 A를 대입했는데 B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빼기 MA 해주고 더하기 B 해주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맞춰준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괜찮아요? 그러면 잘 봐. 여기 앞에 두 개 지금 혹시 누가 겹쳐요? M이 겹치죠. M으로 묶을까요? 결론. Y는 M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A 괄호 닫고 더하기 얼마? B. 요게 우리가 앞으로 표현할 직선의 방정식의 표현법이에요.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저는요. 여러분들이 기울기가 3이고 2,5를 지나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쌤 기울기 3이니까 3x고 2 넣었을 때 5 나와야 되는 거니까 빼기 1로 맞춰줬어요. 전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계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하기가 불편할 때가 있을 거라고. 아까 우리 내분점만 봐도 얘들아 문자 껴있는 순간 실제로 막 거리 생각하면서 하는 거 귀찮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썼잖아. 그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할 때가 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기울기가 m 한 점 a, b면 괄호 열고 x 빼기 a 더하기 b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 3 그 y는 3 쓴 다음에 빨리 뭐 열어? 괄호 열어. 그 다음에 x 빼기 얼마? 배운 대로 x 빼기 얼마? 2 괄호 닫고 더하기 5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야. m x 빼기 a 더하기 b 이렇게 m x 빼기 a 더하기 b 이렇게. 그러면 3x 빼기 6 더하기 5니까 빼기 얼마 나와? 1. 어차피 위에 거랑 똑같아요. 이해돼? 근데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될 때가 올 거라서 배워놓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a, b를 지난다. m의 x 빼기 a 더하기 b 이렇게 두겠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서 내용 하나만 쌤이 더 짚어주면 예를 들어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 요 직선의 기울기가 m이라고 해보자. 소위 여기서 3 같은 역할, 우린 이걸 기울기라고 하는데 자 그랬을 때 제 얘기 편하게 들으세요. 요 점의 좌표를 셈이 x1, y1 이라고 하고요. 요 점의 좌표를 x2, y2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요 직선의 기울기 m이라고 한 녀석은 말 그대로 기울어진 정도인데 요거 우리 중딩 때 합니다. x의 변화량 x2 빼기 x1분의 y의 변화량 y2 빼기 y1 요걸 우리는 기울기라고 해요. 좀 어려워지고 있죠 지금. 괜찮아? 근데 얘가 쫄지 말고 그냥 이런 소리야. 봐봐. 쫄지 마. 봐봐. 지금 선생님 문자로 써서 헷갈리는 건데 제 얘기 편하게 들으세요. 봐봐. 잘 들어. 예를 들어 여기가 2라고 치고요. 여기가 4라고 치자. 6이라고 칠까요? 자 여기 수직이에요. 그럼 비율 몇 대 몇? 1대 3.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제가 요렇게 또 잡아요. 요거를 5라 치자. 요거를 얼마일까요? 15. 15겠지. 이게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1대 3. 3배 관계라. 여기 5에다 그냥 몇을 곱한 거야? 3을 곱한 거지.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잘 들어. 잘 들어봐. 이렇게 있어. 근데 예를 들어 y는 3x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잘 들어봐. 자, 1 넣었을 때 얼마죠? 3이죠. 그 말이 이런 소리야. 여기가 1이면 여기가 얼마란 소리야? 3이란 소리야. 아, 얘네가 하나 갈 때 3 커지는 구조구나. 그걸 직선에서는 기울기라 부르는 거야.
그럼 봐. 너네 5였을 때 여기에 15한 게 이 비율이 3배라서 그냥 5에다 3 곱한 거지. 그럼 비율 몇 배예요? 3배지. 그지? 그럼 봐. 여기가 x면 여기 몇 x겠어요? 그래서 y는 3x예요. 그래서 이 x 앞에 있는 그 자식을 우리는 기울기라 부르는 거야. 얘네가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어떻게 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잘 봐. 쌤이 지금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했지? 쫄지 마시고 이게 이거야. x2 빼기 x1이 거나 이거 아니야? y2 빼기 y1이 뭐예요? 이거 아니야? 네. 그 비율 잡은 거야. 그걸 기울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예를 들어 우리는 기울기를 알았으면 x만큼 진행됐으면 거기에 3이 곱해져야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해돼요? 그런데 이런 거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y는 ax 더하기 b 있죠? 근데 걔는 거기에서 얘를 위로 b만큼만 올려줘서 y는 원래 x 가면 a배만큼 올라갔는데 거기서 b만큼만 그냥 더 올렸어. 이런 말인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쌤이 한 말이 어느 정도 납득이 좀 됐으면 두 점이 있을 때 그 녀석의 가로의 비율분의 세로의 비율을 구한 걸 우리는 기울기라고 하는구나 정도 잡아주시면 된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하나만 더 배울게요. 마지막이야. 오늘 이거 하고 이제 더 안 배워. 두 번째는 위치 관계예요. 위치 관계인데 뭐의 위치 관계냐면 당연한 거지만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자, 직선의 위치 관계에는 우리가 중학교 때 일치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배우고요. 그 다음에 평행이라고 하는 관계를 하나 배우고요.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수직이라는 관계를 하나를 배우게 돼요. 잘 들어보세요. y는 mx 더하기 a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럼 기울기가 m, y 좌편 a. 요 정도 느낌. 자, 그 다음 y는 nx 더하기 b라는 게 있어. 자, 혹시라도 만약에 일치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시겠다만 이렇게 직선이 있을 때 그 위에 똑같이 이렇게 지나는 걸 우리는 일치라고 하죠. 근데 일치려면 애초에 그냥 두 개의 식이 뭐 해야 돼요? 이건 알 거라 생각하고 패스할게요. 안 물어봐. 졸라 쉬운 거라서. 두 번째, 평행이다라고 하면 이런 거잖아.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하나가 더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잘 들어봐. 이것분의 이거나 이것분의 이거의 비율이 같을까 다를까? 같겠지. 평행인데. 그러니까 평행이면 그래서 뭐가 같았던 거야? 기울기가 같았던 거야. 중학교 때 그렇게 배운 거야. 그래서 평행이다라는 말이 있으면 다 필요 없고 기울기, x 앞에 있는 것들이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오면 하나를 더 배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또 다른 직선이 이와 같이 있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수직이 되는 걸 배워요. 근데 요건 쌤이 일단 결론부터 먼저 얘기할게. 얘들아, 과정이 그닥 중요하지 않아서 쌤이 여러분들한테 한 개 내지 두 개는 그냥 결과를 먼저 오픈한다고 했는데, 자, 수직 관계일 때는요 두 개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면 돼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 관계가 돼요. 예를 들어 요 자식의 기울기가 3이래. 이 자식의 기울기 얼마일까? 그렇게 된다는 거야. 지금 왜 그럴까가 궁금하겠다만 쌤이 때 되면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냥 곱이 마이너스 1이구나라고 믿고 좀 써주셨으면. 건이 괜찮아? 자, 그러면 쌤이랑 문제 하나만 좀 볼게요. 봐봐. 자, 저랑 이런 거 해볼까? 기본 문제 1번 한번 볼까요? 기본 문제 1번에 1번. 지금 다 풀어보진 않을 거고 기본 문제 1번에 1번 보시면 자, 두 점의 좌표가 나와 있는데 하나가 2,3 그 다음 또 하나가 4,1이야. 천천히 뭐부터 해보시면 되냐면 기울기 구해야 돼. 기본 문제 1번에 1번. 자, 너에서 너 빼면 얼마야? 너에서 너 빼면 2분의. 근데 기울기 구할 때 순서 중요해요.
너에서 너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2. 괜찮아요? 그러면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1 쓰고요. 괄호 열고요. 두 점 중에 아무 점이나 한 점. 빼기 a 더하기 b 할 거야. 그러면 x 빼기 2라고 썼으면 괄호 닫고 더하기 몇 해주면 돼? 3 이렇게. 정리 조금 해주시면 마이너스 x 더하기 5 나온다. 두 점 중에 뭘 썼어도 상관없어요. 실제로 4 나오면 1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저는 한 단계만 더 들어가도 될까? 혹시 여러분들 이거 그래프 그릴 줄 알아요? 그것 가지고 연습하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그래프도 좀 그려보세요. 자,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어. 헷갈리면 일단 전부터 몇 개 찍어봐. 이거 0 넣으면 얼마야? 5. 5 넣으면 얼마예요? 0. 그럼 0,5, 5,0을 지나는 직선인 거지?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러면 내기 잘 들어가거나 지금 기울기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라는 건 떨궈진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이런 소리야. 야, 두 칸 가면 두 칸 떨궈져. 이런 말이야. 그래서 5칸 가면 5칸 뭐 하고 있는 중인 거야? 떨궈지고 있는 그 비율이었던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내려갈 때 기울기가 음수,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기울기가 양수. 괜찮으세요? 오케이. 자, 세미나 하나만 더. 자, 세미랑 17번에 17쪽에 3번 보자. 자, 17쪽에 3번에 1번을 보면 거기 직선 x 더하기 3y 마이너스 2는 빵 이렇게 나와 있죠? 혹시 그 자식의 기울기 어떻게 돼요? 그거 바로 x 앞에 계수 1 이렇게 읽으면 안 돼. y는 꼴로 바꿔야 돼. 정확하게 마이너스 3분의 1일까요? 그치,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지? 그거 건이 혹시 괜찮니? 오케이, 그럼 봐. 직선과 평행하대요. 평행하다라는 건 기울기가 뭐하다는 소리야? 같다. 그럼 거기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정보만 갖고 오는 거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만 갖고 오고 괄호 열고 몇 콤마 몇 지난데? 3,2 x 쓰고 자 빼기면 괄호 닫고 더하기면 2 요렇게 된다. 요 연습을 좀 하셔야겠다.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겠네. 괜찮죠? 자, 그런데 이때 쌤 y는 이렇게 쓰는 게 답이에요? 아니면 양변에 세배해가지고 x 더하기 3y 마이너스 9는 빵 이런 식으로 꼭 써야 돼요? 아니 이럴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냥 y는 꼴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너네 편하신 대로. 자, 그러면 쌤이랑 밑에 있는 발전 문제 4번에 1번 보자. 자, y는 2x 더하기 1 기울기 얼마냐? 2죠. 걔랑 무슨 직대래요? 수직대래요. 야, 그럼 수직인 그 자식의 기울기 건은 얼마겠냐? 마이너스 2분의 1. 나이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괄호 열고 그 다음에 2,4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 빼기면 2 괄호 닫고 더하기면 이렇게. 정리문 여러분들이 하시고. 아마 오늘 수업 얘들아 조금 어려웠을 거나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도방을 하는 거에 있어서 다 기본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 막 이동시키고 뒤집고 이거를 곧 있으면 해요. 그럼 보통 거기서 수학을 접거든요. 근데 거기서 안 접으려면 요런 내용들이 잘 잡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쌤이 너무 안 빠르게 나갈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복습 열심히 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요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수업은 저렇게 촬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늦어도 내일 정도에 우리 반에 단톡방이 우리 혹시 만들어졌었나? 아직 안 만들어졌죠? 단톡방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단톡방에 링크를 하나 올려놓을 거야. 그럼 그 링크 타고 들어가면 바로 영상 볼 수 있게끔 유튜브로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습 필요하면 계속 그거 보고 공부하면 돼. 우리 수업 요 영상이 그대로 올라갈 거니까. 알겠죠? 제 수업도 올라갈 거고 여러분들 기한쌤 수업도 올라갈 거고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기억해 주시고 괜찮으시죠? 자 오늘 했던 것들 빨리 정리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발전 문제 3번에 2번, 발전 문제 4번에 2번 요렇게 두 개 딱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자. 발전 문제 3에 2번, 발전 문제 4에 2번 이렇게 딱 하고 오늘 마무리하자.